미디어를 통해서 좀 굉장히 광고, 온라인 광고를 굉장히 세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영업망을 좀 많이 늘려서 좀 이렇게 몸집을 그런 불리는 게 좀 대략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요. 왜 그러면 소셜 커머스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일까? 첫 번째는 굉장히 그 사업 모델 자체가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따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인건비, 임대료, 광고비, R&D 등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다 투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점에서 그 대규모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그 규모의 경제를 좀 이루기 위한 그런 점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앞서 말했듯이 그 영업망을 굉장히 늘리고 전국구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고 그리고 또 매일 뭐 새로운 그런 딜을 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플랫폼화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계속 지속 발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돈이 좀 많이 들기 마련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좀 시장 통합으로 인해 굉장히 생존 압박과 경쟁이 심한 상황. 왜냐면 그 티켓몬스터, 쿠팡 뭐 이런 업체들 모두 다 똑같은 거의 100%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대규모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. 그러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좀 투자를 받았나? 제일 먼저 티켓몬스터의 사례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. 이게 굉장히 좀 맨땅으로 좀 헤딩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좀 이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들은 일단 자본금 2.8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원래 뭐 사실 초기 자본금은 이게 1,00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창업자들이 이렇게 각자 이게 증자를 실시를 했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자본금은 한 2.8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당연히 굉장히 적은 돈이고요. 금방 소진이 됐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1차 투자, 보통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뭐 시리즈 A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1차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죠. 그래서 이 두 명의 좀 핵심 그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위에 있는 사람은 이게 노정석 파이브락스 대표님이신데요. 이분이 이게 테터임 미디어로 그 창업자로 굉장히 유명했었죠. 그래서 구글에 매각을 하고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신현성 대표가 찾아온 거죠. 그래서 뭐 당신 말씀 많이 들었다. 좀 멘토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지 그 노정석 대표는 엔젤 투자로서 증자에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줬죠. 그리고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박지웅 패스트트랙 아시아 대표인데요. 이때는 그 스톤브릿지라는 창투사의 그런 그 심사역으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도 창업하기 전에 신현성 대표가 만났어요. 그래서 좀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좀 VC 인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도중에 만났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해외 그 사업 동향에 대해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룹폰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소셜 커머스가 터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주게 됐죠. 그래서 1차 투자는 스톤브릿지와 그 인사이트 벤처 파트너스라는 그런 두 VC로부터 받게 되는데요. 스톤브릿지는 국내 업체고 그 인사이트 벤처 그 파트너스는 그 해외 VC인데 뭐 트위터나 이런 유서 업체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창업자의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상 뭐 거의 검증된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아까 언급한 박지웅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1차로 32억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2차 투자는 굉장히 좀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. 32억 원으로 굉장히 그 M&A에 나서고 광고비에 투자를 하고 영업망을 늘리면서 언론에 더더욱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그 손쉽게 그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. 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한 번에 다운턴 없이 거의 뭐 매달 50%씩 성장하는 그리고 이들에 따르면 거의 뭐 이커머스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손쉽게 그 2차 투자는 굉장히 쉽게 89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사업이 굉장히 그 시장 경쟁이 강화가 되자 좀 널리 알려졌죠. 리빙 소셜라는 그 소셜 커머스 미국 업체에 인수가 되고 그 이후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잘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쿠팡의 사례를 이제 그 살펴볼까 하는데요. 쿠팡은 좀 많이 좀 티켓몬스터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티켓몬스터의 경우 그 굉장히 좀 그 손쉽게 투자를 이렇게 받았다면, 그러니까 그 어렵게 투자를 받았다면, 쿠팡은 좀 그 굉장히 좀 손쉽게 그렇게 투자를 받은데요. 먼저 자본금 30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, 좀 빨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야기 진행을 위해. 그 다음에 알투스 벤처스하고 그 메버리 캐피탈이라는 VC로부터 추가로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270억 원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느냐?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왜냐면 그 창업자의 맨파워 때문입니다. 어차피 그때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았고, 근데 그 김범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두 번의 창업 경험, 뭐 커런트하고 빈티지 미디어를 창업을 해봤고, 그리고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뭐 하버드에서 100명 중 5명이 갈 수 있다는 그 BCG의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,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이렇게 그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. 그럼 과연 스펙 때문이냐 아니면 커리어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본다면 거의 90% 커리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빈티지 미디어를 그 창업을 하면서 한 번의 엑싯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로서는 신뢰할 만하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이 된 것이죠. 뭐 위메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허민이라는 그 던전 앤 파이터로 유명한 네오폴 대표였는데요. 그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거의 뭐 1인 기업에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본금 50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 160억 원의 추가 증자 그리고 뭐 90억 원의 차익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면 성공 요인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 받게 되느냐? 첫 번째는 일찌감치 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좀 IR 활동을 했다. 많은 좀 스타트업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좀 이렇게 투자나 VC와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좀 모르거나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창업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은 거죠. 그래서 쿠팡만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높은 그런 경제 매체하고 그 인연을 맺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외부 호재 요인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다.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미국 증시에서 소셜 열풍이 불었는데 당연히 그 투자도 아주 손쉽게 이룰 수가 있었죠. 세 번째는 그 매출을 바로 일으키는 바로 가시적 성과를 냈다. 사실 VC들 보면 그 VC를 만나보면 카카오톡과 같은 좀 이게 광고형 모델에 대해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느낀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망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트래픽만 모으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다는 거죠. 근데 반면 그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바로 매출을 냈고 그것도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서 실적을 보니까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. 이게 머니게임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뭐 간략히 뭐 제 생각을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기자로서 봤을 때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에요. 왜냐면 머니게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을 뻥튀기 해서 부풀리고 팔고 그걸 다시 돈놀이하고 그런 걸 보통 통상 머니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충분히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고 지금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광고비를 태우는 게 옳았느냐 이런 좀 그 비판도 있었는데요. 소셜 커머스 자사 이렇게 트래픽 추이를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때 공격적으로 광고에 나섰던 쿠팡하고 티모는 계속 성장을 한 반면 그 보수적이었던 위메프하고 그룹폰은 고꾸라졌습니다. 그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그때 요구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뭐 소셜 마케팅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다음처럼 대규모 로컬 플랫폼을 만들었다던가 이랬으면 오히려 더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얼마나 성장할까? 아무래도 이 사람 소셜 커머스 업체들 대표들의 생각은 그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최강자 걸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투자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. 그래서 초기 자금 시드머니, 뭐 시리즈 ABC 이렇게 순으로 굉장히 실리콘밸리형 투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자금이 한번 회전을 하고 이게 엑싯을 통해서 그중 하나가 뭐 티켓몬스터죠. 그게
티켓몬스터 대표 같은 경우 그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, 그래서 일종의 좀 새로운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, 그런 점에서 좀 높이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은 점에 대해서만 좀 부각을 했는데, 좀 발표 취지 자체가 물론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 발표 취지가 그렇다는 점에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, 이게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소셜 커머스 3주년 걸 기획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,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네이버에서 소셜 커머스 3주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